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국정조사 얘기가 있습니다. 주장이 나온 거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혐의 충격적이다. 국정조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 감찰부 판사 사찰 대검 압수수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쟁점 판사 사찰 혐의라고 할까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 이런 청구를 하면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판사 사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어제 출근 안 한 윤석열 총장 행정소송 제기할 듯 어제 밤에는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에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얘기를 크게 싣고 있습니다. 집단 반발 검찰. 평검사들 회의 어제도 좀 있었고요. 오늘도 열릴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몰아치는 추미애 장관 대검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10여 곳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뭔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분위기입니다. 고검장들은 어제 대책 의견 교환을 나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신청 어젯밤 법원에 접수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가장 최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사 사찰 정보 담당관실 압수수색했는데 이낙연 대표 역시 국정조사 얘기를 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심상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연천 훈련병 거의 70명, 70명 가까이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신병교육대 동기 보름 함께 훈련을 했는데 집단 감염이 된 겁니다. 장병 800명 넘게 검사를 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집단 감염은요, 곳곳에 있습니다. 특정 장소, 특정 모임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방탄소년단 BTS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미 후보에 BTS 이름 올렸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이 부문에 오른 겁니다. 9개 부문 정도로 상이 크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올라갔거든요. 사실 이렇게 기사로 다뤄진 이유는요. 그동안 미국 그래미상 굉장히 권위 있고 중요한 상으로 꼽히는데 이른바 화이트 그래미. 그러니까 백인 가수들 위주로만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는 우리나라 출신 아닙니까? 아시아계 가수들 이런 데 굉장히 배타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후보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지금 벽을 넘거나 아예 벽을 깨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은 해설을 덧붙여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딜 멋대로 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좀 고소응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문제로 이런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딜 멋대로 와.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어지는 침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단한 혼란과 대립, 정면 충돌 양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어제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요. 언론들이 계속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침묵,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선회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죠. 여당은 그동안 부정적이었는데 어제는요.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좋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 이른바 디테일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재감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이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감염이 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변종입니다. 변종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정도면은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단순한 충돌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극한 대립, 극한 충돌. 아니면 서로 끝장을 보려는 걸까요? 굉장히 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국회 출석하려다 여당 반대로 법사위 무산됐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제목으로 정치권 시계 제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자치죠. 지금 정치권 과제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할 사항 많은데 이 산으로 거의 블랙홀처럼 다 또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 또 결국엔 연말 대립으로 가고 연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나올 수 있다,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또 그다음 상황이래요. 윤호중 법사위원장 멋대로 오겠다는 거냐, 어딜 마음대로 오는가 이렇게 반발했고요. 그러면서 뭔가 옥신각신한 모습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이 있어요. 문화혁명 때 상황을 빗대면서 또 이렇게 비판한 내용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럼요.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어떤 고성들이 오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9차 법제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간사가 협의가 회의를 하자고 요청드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전체 일을 합시다. 의원의 의결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야당만 연락을 해서 공적인 이런 자리에 사적으로 연락해서 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출석 요구서에 한두 줄 써놓은 거 가지고 그것이 의사 일정이니까 검찰총장한테 회의 출석하러 와라? 이런 연락을 누가 했습니까? 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자, 법사위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야당 쪽에서 연락이 돼서 윤석열 총장 지금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옵니다. 얘기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여당 쪽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뭘 어떻게 합의했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법사위원장이 그냥 회의를 끝내버렸죠. 그리고 회의가 한번 끝나면 당일날 다시 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유영걸 전 대표님. 일단 여당 쪽 시각을 좀 한번 좀 짚어보죠. 여당으로 일단 회의는 열렸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거 약간 당황한 듯합니다.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국회에 나와서 뭔가 발언, 혹시라도 또 폭탄 발언할까 이런 게 조금 신경이 쓰였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윤호중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의사 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닌데 회의만 열었지 누가 출두하라는 거 합의된 것도 아닌데 왜 오라 그러냐 말은 하지요. 백혜련 의원하고 하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법사위 나오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감찰 직무배제된 거 6건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충격적이라고 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충격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약간 충격적이던데요. 6개 중에 뭐가 딱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또 윤영걸 대표님은 그래서 충격적이라고 저도 충격적이던. 그런데 저도 그럴진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생중계될 텐데
그 민주당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좋을 게 없다. 예. 그래서 아마 디테일한 건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저는 그 국민의힘도 좀 섣부른 점도 있어요. 그걸 위원장하고 예. 의사 일정을 합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연락을 해서 지금 서초동에서 출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고 있다. 어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도 안 했거든요. 사실 출근도 안 했는데 뭐 네, 서초동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아. 오고 있다. 좀 일방적으로 좀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한 거 아닌가. 예. 법사위는 엄연히 예. 국회에서 공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국회는 빨리 열어서 이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돼요. 예. 그 추미애 장관도 물어보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도 물어보고 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안 나오고 추미애 장관만 어떻게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잠깐 발표한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궁금증을 소상히 좀 빨리 풀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찬환 교수님. 네. 보면은 사실 이렇게 꼼꼼한 어떤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당은 뭔가 글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야당은 뭔가 의혹이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로 오게 하자. 뭐 이런데 그 꼼꼼한 어떤 합의 과정, 논의 과정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좀 반발이 이러면서 결국은 뭐 불발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좀 윤 총장이 할 말 많을 거다. 그러니까 와서 판 깔아줄 테니까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십시오. 예. 이런 그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국회라는 데가 사실은 갈등의 어떤 해법을 도출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게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좀 판 깔아줄 테니 좀 싸움을 갖다가 부채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감 때 뭐 언론사주 만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 뭐 내가 얘기할 필요 있냐 이렇게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다 그러니까 예. 누구 맘대로 우리가 물어볼 땐 대답도 안 하면서 예. 자기 할 말 있다고 맘대로 와? 도대체 당신은 뭐 이거 국회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제 이런 어제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또 그렇죠. 그 이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이런 상황인데 여야 모두 이번 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참 왜 싸워 이게 아니라 예. 한쪽은 죽이려고 들고 예. 한쪽은 잘 됐다 이거 부채질하자 이렇게 보이니까 결국은 여야의 어떤 서로의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윤석열 출석이냐 반대냐 이렇게 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전 부위원장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짧게 추가 말씀드릴게요. 질문까지 제가 드릴게요.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하실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국회에서 법사위 상임위원회는 뭐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긴급 현안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 모두 불러서 현안질을 할 가능성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드리려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는데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법사위에 나오는 거는 두 분 말씀처럼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절차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예. 지금 어찌 보면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예. 그럼 과연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약간 거네요. 문제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치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다 그러면 뭐 예. 자격은 문제 안 삼을 수도 있죠. 정치라는 게 꼭 법에 테두리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검찰총장의 자격으로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국회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도 검찰총장의 업무거든요. 근데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물론 이게 집행정지가 받아들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에 약간 자격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아무튼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나와서 좀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 없다. 그건 어떻게 좀 저는 뭐 만약에 이게 물론 이제 그런 문제는 항상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감찰이냐 그다음에 수사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럴 때마다 이거 감찰 사안, 수사 사안인데 서로의 입장을 제가 보기에 뭐 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잠깐 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과연 두 인물들이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뭐 없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내용 또 그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뭐 법사위 출석이 아니라 아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할 필요 있다. 당에서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미애 국정조사하자. 그러니까 서로 국정조사하는데 일단 누구를 등장시킬 것인가는 좀 다르죠, 지금. 자, 이낙연 대표 스스로 거취 결정해달라. 뭐 어제 이야기 전에 전날에도 또 이런 입장을 좀 내놨죠.
김종인 나라 꼴이 참 우습게 됐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지금 이럴 때냐 일각의 이런 비판도 있다는 겁니다. 야당 윤석열 국회 출석 추진 무산됐다. 뭐 앞서 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정조사 주장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입니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한 놈이 썩낸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사안은 추미애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 여야가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인가는 다르죠. 다른 인물들이 그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윤석 전 최고위원. 자, 그렇다면 두 인물 모두 나오는 국정조사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상태에서? 저는 안 그래도 국회에서 말실수 많이 하기로 유명한 추미애 장관과 거기에 지난번에 뭐 삼김, 김용민, 그다음에 김남국, 김종민 이 세 명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대권 지지율 일부 조사에 1위로 등극한 윤석열 총장이 국정조사에 맞붙는다는 거는 아마 여당이 제일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여당은 너무나 부담스러울 거다. 추미애 장관의 말실수 때가 다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뭐 소설 쓰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그 당시에 뭐 박범계 의원까지 포함해서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나름 자기들도 준비했을 텐데 공격을 해서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합은 이낙연 대표가 무슨 이유 때문에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여권에게 상상하기 싫은 조합의 국정조사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분석대로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만 등장을 하는 국정조사 자체도 여당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그걸 원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국정조사 때 전부 다 국정감사 때 전부 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윤석열을 때려가지고 우리가 KO 시킬 수 있어 하고 신나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그냥 축차 투입해서 다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랑 저는 둘이 앉아가지고 저렇게 국정조사 같은 불편한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매일경제 스튜디오 나와가지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해보라 해보자고요.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형식도 간결하고. 차라리 방송 토론하는 게 낫다. 누가 안 받을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자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제 그 상임위 소집 관련해서도 원래 대부분의 위원회 조직이라는 것들은 위원장이 독단으로 그 위원회를 이끌지 못하도록 소집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의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당대표가 회의를 소집 안 하겠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의 최고위원이 이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해달라 그러면 응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하고 말고의 관계가 아니라 4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 안건을 적시하면 거기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건에 대해 살펴보자고 저희가 4분의 1 이상 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럼 윤호중 의원은 응해야 되니까 응했죠. 응한 다음에 거기에 적시된 것들을 하지 않고 15분 만에 그냥 닫아버린 겁니다. 왜냐? 산회를 해버렸죠, 그냥. 왜냐? 기다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것 자체가 우선 운영에 있어가지고 적법하게 운영했냐는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조항을 잘 아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손학규 대표랑 싸울 때 3분의 1 이상 요구하면은 계속 무시하고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조문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법사위가 중간에 산회된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정구택 전 부위원장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둘 다 나오는 국정조사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국정조사라는 게 물론 수사나 감찰과 꼭 관련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정조사는 아까 말한 법사위 회의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근데 이낙연 대표는 국정조사의 어떤 딱 혐의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판사 사찰 여부가 이제 핵심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하지만 국회에서 살펴보자는 건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권한 남용, 월권,
위헌적이다. 뭘 행위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권한남용, 월권, 위헌적인 행위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서 인사권 아니면 지금 감찰 아니면 지금 뭐 직무정지 이런 게 뭐 월권이라는 것인지 사실은 법에 다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 중에 법률 위반이 되거나 문제될 만한 것들은 없어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례가 없다든지 과하다든지 그런 건 이제 평가의 문제고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위헌적이냐, 직권남용이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보기에 좀 애매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일단 혐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부분도 어찌 보면 지금 국정조사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찰 수사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나오더라도 담당자들이 그 감찰 중이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결국 윤석열 총장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은데 본인이 나왔을 때 그럼 본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는 않거든요.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 사실상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둘 다 그렇게 보입니다. 유수돈 최고가 또 하실 말씀 있다고 지금 표시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것이 만약에 네.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기억나는 이름이 하나 있다면 노태강 전 이제 차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국장 시절에 이제 결국에는 정권에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감찰 들어갔어요. 감찰 들어가가지고 좋은 바둑판이 하나 나왔네. 그래가지고 너 물러나라고 계속 사퇴 압박해가지고 거기서 다툼이 발생하고 그게 나중에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지적하고 재판에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럼 왜 문제 삼은 겁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밑에 국장에 대해 가지고 참 나쁜 사람이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찰하고 이렇게 한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직권 남용을 했고 그게 문제돼가지고 국정농단이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적법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적법하죠. 요 지금 윤석 전 얘기에 현근택 전 의원 한 20초 드릴게요. 네, 만약 그 당시에 어떤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찰을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는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하고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 사유로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뭐 징계를 소집해가지고 언론을 공개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서 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니죠. 제가 그거는 지금 사실관계 밝혀드릴게. 그때 바둑판 건으로 감사 받았고요. 감찰 받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에는 노태강 국장이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로 감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위법하죠. 아니죠. 대면 조사 하겠다니까 대면 조사 거절한 거죠. 만약에 대면 조사를 해라 그래서 받았으면 되죠. 그다음에 지금 징계위원회 열 겁니다. 징계위원회 나오라 그러면 돼요. 나와가지고 본인이 해명하면 됩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국정조사 만약에 여야가 협상해야 돼도 협상 잘 안 되겠군요. 보니까 지금 뭘 갖고 할 것인가 범위를 어디 할 건 이거부터 아마 합의 안 되고 그냥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여당이 거부하겠죠. 저희는 윤석열만 불러도 좋고요. 둘 다 불러도 좋고요. 추미애만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권 같은 경우에는 다 싫을걸요? 자, 요 얘기는 저 박시영 교수님께 짧게 드릴게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와중에 약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만 불러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여당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이런 문제가 될 줄 모르고 지금 소위 말해서 징계 청구를 하고 직무 배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냥 징계 뭐 중징계 또는 경징계하고 다시 검찰총장 계속해 이거 아니잖아요.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직무를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옷 벗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절차상을 거치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론과 정치 현안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그걸 회피할 문제가 아니죠. 이제 회피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뭐 윤석열 총장을 국회에 부르느냐 마느냐 이거는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일단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의 입장은 이것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여권으로서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인 포석이지 실제 국정조사를 할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요새 자가격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감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만 계셔서 그렇죠. 좀 화상으로만 하잖아요. 보내주고.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대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친문을 향한 좀 강력한 움직임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빨리 나가라. 충격받았다.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그 정치적인 선언이고 옥죄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 이 상황에 국정조사를 대해서. 실제 할 의사는 저는 없다. 왜 그러냐?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예.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한 예, 거. 예. 그게 아마 1, 2주 있으면은 받아주냐, 나오겠죠. 인용하냐, 안 하냐 예. 결국은 나거든요. 그 뒤에 국정조사 한다는 거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해임이 되든 더 하든 힘을 실어주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저는 하겠느냐. 저는 그냥 정치적인 보석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친문 지지자들 나도 좀 도와주세요. 요새 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저는 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건 저희가 싫어할 만한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혼자 나도 너무 좋고요. 윤석열 총장 혼자 나도 너무 좋고요. 둘 다 예. 나오면 땡큐죠. 그런데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좀 해석이 다른데 오늘 아마 국정조사 얘기 어제 꺼냈으니까요. 여야가 또 얘기하겠죠. 그러면 어떤 뭐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뭔가 접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 잠깐 하는데 벌써 한 2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요.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밤에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윤석열 직무배제 하루 만에 집행정지 신청 심야에 전자접수를 했다. 어제 법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법원 신청 받아들이면 일단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죠. 근데 기각된 징계위가 앞으로 열릴 텐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뭐 선임한다. 뭐 2명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집행정지 신청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취소 소송으로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실려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어제 밤에 접수했는데 현구택 부위원장께서 이제 변호사 입장으로 보시면 이런 경우에 통상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행정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바로 취소되면 보통 이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예. 관건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직무 배제한 거잖아요. 그것도 어찌 예. 보면 집행정지인데 예. 그 직무 집행정지인데 집행 배제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임기제란 말이에요. 2년 내년 7월까지 임기인데 그 임기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좀 큽니다. 일반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뭘 얘기하냐면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월급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걸 많이 내세우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좀 받아줍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이 어찌 보면 그 취소 소송인데 저거는 어찌 보면 뭐 지금 감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집행정지는 사실은 안 받아주는 경우보다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커 보인다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집행정지 이게 재판 갈 때까지 오래 가면 계속 직무가 배제되는데 그럼 내년 7월 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일부 언론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이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뭐 이긴 거고 안 받아주면 진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특히 행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받아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현구택 전 부위원장 얘기를 듣고 또 발언 기회 요청을 바로 하셨어요. 복잡하게 법률적으로 얘기할 거 없이요. 그 선거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2심에서까지 징역 2년 받은 분도 지금 도지사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임기가 더 적게 남은 검찰총장이 지금 이런 감찰 때문에 만약 직무가 정지된다 생각한다면은 그건 심각한 불공평입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도 됐다가 보석되고요. 2심에서도 지금 이제 직무를 계속 하도록 재판부가 배려했거든요. 저는 그것에 빗대어 본다면 사실 이번에 오히려 직무정지가 해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얘기를 살짝 곁들여서 약간 현구택 전 부위원장이 약간 압박을 느끼실 수 있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이거는 단순한 행정사건이다 그랬잖아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하는 것과 도지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도지사 업무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집행정지 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형사재판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변호사 해석이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이거는 전혀 별개. 정치적으로는 그게 더 큰 건입니다. 일단 법원이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거 통상 좀 빨리 결정을 하죠. 이런 거는 좀 시간적으로도 급하다고 판단이 되니까요.